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정신분열 병형장애로 입원 이력의 병력자가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일 후 옥상에서 자살함시 통화를 한 후 상대방이 찾아오자 투신하였다면 자살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4 가합 51674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04년 5월 17일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2012년 10월 22일부터는 한국전력공사에 D에서 근무하여 오던 중 정신분열 병형장애로 2014년 3월 4일경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1일까지 치료를 받았고, 그 후 2014년 6월 10일까지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4년 6월 28일 오전 10시 20분경 부산 수영구 이 아파트 옥상에서 1층 주차장으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머리, 얼굴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사망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유리한 사실 등. 망인은 2014년 2월경부터 회사 여기저기에 CCTV가 있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폐쇄공포증 증상을 보였고, 2014년 3월 4일경 손목 자해 및 락스를 음독하여 해운대 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정신과 면담 후 안정병동에 입원한 사실, 입원 당시 망인에게서 피해망상, 정신운동성 초조감이 확인되었고 위 병원 정신과 의사로부터 정신분열 병형장애를 진단받아 2014년 3월 21일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정신분열 병형장애의 치료는 급성기 동안은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와 교육이 포함되며 유지기 동안은 통원하며 약물치료 등의 치료 유지가 필요한데, 망인은 입원 기간 동안 항정신병 약물을 포함한 약물치료와 정신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당시 28일간 약물 복용 후 다시 내원할 것을 지시받아 그 후 2014년 6월 10일까지 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그로부터 18일 이후인 2014년 6월 28일 망인이 자살을 하게 되었고, 망인의 담당 의사는 정신분열 병형장애의 경우 약물 중단 시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재발 및 악화로 인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현실 검증력의 손상으로 인해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정신질환도 그 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불리한 사실 등. 그러나 망인의 담당 의사는 망인이 퇴원할 당시 정신병적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안정적인 경과 관찰이 되었고 자살사고, 기분의 불안정 또한 관찰되지 않았으며, 통원치료 당시 망인은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분 증상은 관해된 상태였고 충동적인 행동이나 죽고 싶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으며 복직에 대한 기대와 의지를 보였고 업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복직을 진행하는 등 완쾌된 상태였으며, 마지막 통원 치료일인 2014년 6월 10일 당시 망인은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정신상태의 검사상 기분 및 정신병적 증상의 호전과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으며, 치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도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힌 점, 망인은 약 4개월가량 휴직하였다가 2014년 6월 19일부터 직장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직장 동료인 F와 만나
점심 식사를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F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시도하던 중 통화가 되자 지금 형님 아파트 옥상에 있다 빨리 와달라 라고 하였고, 망인을 찾아온 F에게 우울증에 때문에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고, 이에 F가 망인을 위로하던 중 옥상 아래로 뛰어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정신질환 또는 그와 결합된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다고 보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